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35%, 코스닥은 1.36%, 둘이 똑같이 뭐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긴 연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대체 유무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죠? 저번 주에도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놈의 시장은 대체율이 생기면 좋지 못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날씨가 갑작스럽게 이제 또 추워졌죠. 주말 통해서 이제 추워지면서 확실하게 이제 가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도 현재는 가을이다. 그냥 추풍 낙엽 같다라고도 볼 수 있죠. 시장의 종목들이 그냥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량이 많든 적든 수급이 많든 적든 그냥 밀면 후루루 그냥 겁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여기 서 있다가 지나가는 뚱땡이한테 한번 쳐맞고 나서 날라가서 병원에 입원해서 팔이 한번 부러지고 나니까 길 가다가 뚱땡이만 보면 놀래가지고 자빠지는 꼴이에요. 지금 시장은. 수급이 많든 적든 그냥 살짝 쳐밀면 쳐밀리는 시장이다. 라고 봐도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은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 있죠. 목요일날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다시 흐름이 바뀔 거냐 아닐 거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미국 시장이 났다 들었다 하고 계시니까 우리 한국 시장은 덩달아서 더 오바 6바 떤다라고 봐도 무방한 시장인 거고요. 시간별 흐름 보도록 오늘 양매도가 나왔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왔고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었다 놨다 난리를 치고 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물량을 잡아보면 들어왔던 10월 5일자부터 들어왔던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부터 들어왔던 물량이 어제 오늘 사이로 다 나간 물량이에요. 요렇게 따져보면 여기에 대한 물량이 여기에서 다 나간 거예요. 요 날까지 다 합쳐서 여기서 기어 들어와서 여기서 물량 많이 사고 위에서 지금 팔아 제낀다라는 거죠. 오전까지 그렇게 팔아 제끼고 오후장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물량은 이제 뭐다? 신규적인 물량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어디? 요 부분이. 신규적인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의 흐름으로 보면 저번주에 제가 그려줬죠. 이 추세를 유지할 거냐 코스피도 추세를 유지할 거냐 딱 그 밑에서 시가를 개파락해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주봉도 보더라도 애매하게 밑골이 달면서 버터플라이가 음봉으로 땡겨온 자리를 어디 이 위 953포인트 위에서 시가 형성을 안 하고 밑에서 시작한다는 건 뭐다? 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스닥은 저점을 한번 오늘 갱신을 한 꼴이죠. 저가 2908.3, 2901.51. 저가를 갱신한 거죠. 그래서 2900원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내일 하루 더 밀릴 수 있겠죠. 밀리더라도 2885포인트만 유지하면 위에서 지금 쳐 내려오는 이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 저점을 살짝 깨는 척 해서 물량 더 털어낼 거 털어내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내일이 수요일이고 모레가 옵션 만기일이다 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관점이고요. 뭐 위로는 코스닥은 다시 945포인트 위로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안정적인 건 여기 955포인트 그리고 밑으로는 다시 이 저점을 925포인트, 927포인트 정도를 확인하는지 거기서 버티는 흐름을 나타내는지 못 버틴다면 92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속 걱정하고 있는 요게 안 죽어요. 계속 말씀드리죠. 2300원 내려앉아야 된다. 2300원 밑에서 2200원까지 내려앉아야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못해도 2,300원, 2,250원 밑으로는 내려앉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2,400원 넘어서면 뭐다 또 2,50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런 흐름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안 죽어요, 얘네들이. 계속 버틴다라는 거죠. 쳐 눌릴 듯 하면서도 버텨요. 오래 버티고 올릴 때는 순식간이에요. 우리 지수 쳐밀리는 것처럼 올릴 때는 순식간, 버티는 건 오래오래.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올라갈 때는 적은 물량, 흐물흐물, 내릴 때는 강하게 쳐눌러 때린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죠? 계속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흐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한다? 2,500원 2,500원 또 넘기고 지지하면 2,750원까지 열린다. 2,750원까지 간다면 코스닥은 900포인트를 한번 깨든지 터치해야 된다. 코스피는 2,800포인트를 깨든지 터치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려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투자자를 좀 보면요. 어딨냐? 투자자 보면 이 개관놈들이 꾸준히 사요. 금융투자놈들이 특히나 하도 처물린 게 많으니까, 지들이 처물린 게 많으니까 주가를 올리면서 또 사주면서 지금 쳐 올리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외국인 매도는 들어왔다 나갔다를 지금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죠? 외국인이 오늘은 또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내일 어떤 방향을 만들어낼 거냐. 내일도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요 금융투자 요 새끼들도 좀 털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왜? 이제는 단기 저항대가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 단기 저항대를 외국인과 힘을 합쳐서 넘길 거냐, 아니면 못 넘기고 맞고 떨어질 거냐.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이 있으니까 맞고 떨어지는데 일단 한 표를 거는 부분인데, 또 모르죠. 뭘 가지고 또 장난을 쳐댈지는. 그죠? 어차피 돈 없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별 수 없어요. 돈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서 코인 놀이 하고 계시고, 뭐 못해도 7,700에서 8,000만원 정도까지 가야 코인이 죽을 거니까, 거기서 뭐 금이 한양 하실지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어찌됐든 거기서 돈 벌고 계시니까 여기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만큼 한국의 이 주식 투자는 시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얘네들도 봤을 때 워낙 말도 안 되는 규제만 처했었고, 뭐 비트코인도 뭐 1,000만원 이상 벌면은 160만원 세금 내라. 대신 잃으면 돈 줄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잃으면 돈 줄 거냐? 안 주겠다라는 거죠. 그냥 야 세금 안 내도 돼. 잃었으니까 세금 안 내도 돼. 대신 따면 돈 내. 뭐 그런 개 같은 경우냐고요. 결국에는 지들은 빚으로 도박하겠다라는 거죠. 도박장에 와서 돈 한 푼 안 들고 와서 도박을 한다라는 거죠. 누가? 국가가, 정부가. 그래놓고서 지들이 잃으면 아야야 외상 달아나. 계속 달아놨다가 결국에는 언젠가는 지들이 따겠다라는 거죠. 그죠? 언젠가 이걸 까니까 뭐 담보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아나. 그런 흐름을 보여주니까 시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외국인 자본의 무게를 계속 두는 거고, 왜 한국 시장에서는 마땅히 투자할 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주지도 않고, 또 뭐 부동산이 되면 또 말도 안 되게 너무 올라가고, 결국에는 뭐 다 이랬든 저랬든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은 어디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뭐 아무튼 간에 시장은 그런 흐름이고요.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된다. 어찌됐든 이 위로 올라타는지, 이 박스 안 지우고 있어요. 탈 때까지 안 지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제약바이오가 또 쳐밀리고 있죠. 엑세스바이오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올라왔다 다시 누르는 그림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요렇게 추세를 잡았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무슨 소리냐? 기존의 흐름에서 주가가 한번 하락하고 나서 이 횡보하는 박스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 자리를 강하게 이슈를
유지해서 한번 뚫었는데, 팜젠사이언스를 대상으로 해서 뚫었는데 결국엔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밀렸어요. 그죠? 밀리면서 추세를 하방으로 뚫었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추세도 깨고 내려앉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이 자리를 깨고 나서 주가를 한번 돌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기존의 흐름에 대한 이 거래량이 확실하게 터지지 않으니까 기존에는 어디 이 내려오는 2평을 뚫고 위에 있는 2평에서 쳐맞았던 부분이 지금 뭐다? 밑으로 내려오는 2평도 뚫지 못한다라는 관점이죠. 왜? 거래가 줄었으니까. 매수세가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칼을 찾는데 오늘 위로 쳐 올리는 그림이 아니라 밑으로 누르는 그림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저점 테스트 15,000원을 확인하겠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이 15,000원을 깨고 내려앉는다면 더 이상 당장은 받아줄 자리가 보이지 않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럼 뭐다? 지금의 자리에서 버틸 거냐? 그렇지 않으면 못해도 13,500원에서 13,000 부근까지는 한번 눌러야만이 뭐다? 지지의 역할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면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쳐 눌렸단 말이에요. 여기가 30%의 기준인데 여기서 30%를 재면은 이게 12,000원 부근까지 빠져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 횡보를 했고 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했던 자리까지 다시 내려와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빠져야 될 자리는 12,000원까지예요. 그러면 12,000원이라는 자리가 요 자리네요. 밑에서 쳐올리는 2평선 자리. 기존에 지지받을 자리 13,000원 부근도 한 번은 깼다가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추세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인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차트인 거예요. 지금은 그만큼 메리트가 연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요, 이 종목에 대한 호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호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이렇게 쳐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그냥 눌러버렸다는 거죠. 한 번 더 누르고 가겠다. 그러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요 추세를 한 번 정도는 더 치고 누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지지 못하면 13,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한 번 정도는 찍어야만이 뭐다? 안정되는 흐름 혹은 빠르게 반등하는 흐름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차트의 관점이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13,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일단은 열어둬야 된다. 대신 지켜주면 상관없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정치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죠. 덕신 하우징이란 종목이고요. 뭐 건설 쪽 테마 부분인 거고, 최근에 거래량을 빵하고 한번 터트렸다가 거래량 없이 지금 다시 주가가 바닥으로 눌린 부분인 거고, 실제적으로 이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던 요 자리를 아직 이탈하진 않았어요. 이탈하진 않았고, 주가의 부분을 보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하락 A, B, C파가 현재 출현했고 이제는 뭐다?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더 이상의 하락보다 옆으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이 종목 아직은 안정할 수 있는 자리다. 2,100원 깨고 또 내려가는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만 굳이 그런 흐름보다는 밑에서 이제 치고 올리는 이 추세를 만들어낼 확률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 차트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월봉상에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이렇게 추세를 이어봤을 때 이 추세를 굳이 깨고 내려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크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림을 연출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제 상단 한번 찍고 이 자리를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하단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하단을 저번 주에 저번 주로 연결하는 흐름일 거냐, 아니면 이번 주 한 번 더 확인할 거냐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거 뭐야? 이거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이고요. 기존에 뭐 이슈 좀 있으면서 쌍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쌍봉을 만들어 놓고 그냥 주가를 죽여버렸어요. 최근에 뭐 요런 그지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거고, 누가 보면 쌍봉을 만들어 놨으니까 기존의 저점 바닥까지 한 번 더 찍는 그림이거든요. 쌍봉이 연출되면 대부분 이 바닥을 찍는다라는 거고, 저점이죠. 저점을 찍는다라는 거고, 이 3000장 봉이 3개가 만들어지면 뭐다? 저점을 갱신해서 내려앉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쌍봉을 만들었고 이제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럼 이 저점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다? 3000장을 다시 만들러 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뭐 증시 격언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쌍봉을 만들고 저점을 확인한다면 다시 한번 뭘 만들어? 3000장을 만들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대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왜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이 구름대로 안으로 들어서려고 하다가 결국엔 못 들어서니까 밑으로 횡보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아직은. 그죠? 대신 지금의 자리가 이 구름대를 들어가기 안에 중간값의 자리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눌렀다가 정말 하향으로 갈 거냐? 그게 아니면 이제는 이 안으로 들어갈 입장을 만들 거냐? 그래서 밑바닥은 여기, 윗바닥은 여기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냐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잡주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대주주 물량도 굉장히 많고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뭐 들고 흔들어 대는 거는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추풍 낙엽 같은 종목이죠. 이 종목이 특히나. 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오면 가지고 놀기 편하다라는 거예요. 대신 모으기 더 어렵다라는 거죠. 모으기 위해서는 수급을 그만큼 터트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터트려줘야 돼요. 나가기 위해서도 터트려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그림. 대신 나간 흔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건 이제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54,000원에서 5만원까지 넉넉 잡아서 열어놓고 밑으로 10% 열어놓고 위로 못해도 7만원 정도까지의 30% 정도 이상의 이 흐름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이런 종목들도 빠르게 쳐 올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초록반 미디어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할 뻔 하더니 결국엔 이 위에 대한 이후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쳐맞고 그냥 밀어버렸거든요.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또 그냥 쳐 밀었고, 그냥 쳐 밀고 나서 주가를 밑으로 빼기보다 대부분 요렇죠.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으면 음봉이 빵 터지고 나서 대부분 어떤 모습이 나와요? 요런 모습이 나와요. 잘해야 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든 아니면 슬금슬금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KPM테크 같은 경우가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얘는 눌러놓고 어때요? 위로 갭 띄워버린다는 거죠. 갭 띄워서 위에서 버티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대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밑에서 치고 올라온 이평선을 한 번에 뚫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다? 하락 추세를 한 번 정도는 멈추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밑에서 쳐 올리는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 위에 있는 이 매물에 대해서는 아직 뭐 완벽하게 뚫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좀 역배열되어 있는 이 역삼각형 패턴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고요. 월봉으로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이 2평을 뭐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쳐맞고 밀리는 그림도 분명히 나타나긴 했는데, 슬금슬금 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2평을 여기서 때리다가 못 넘기니까 한 차례 눌러놓고 여기서 한번 쐈는데 다시 눌리고, 그리고 올라왔다가 다시 누르는, 결국엔 이 2평을 잡아먹는 그림을 현재 만들어주고는 있어요. 대신 이번 달에 그러면 쭉 빼든지 아니면 다음 달에 감싸든지 둘 중에 하나 또 나와줘야 된다는, 그래야 뭐다? 이제 완벽하게 안착을 하고 이 자리를 지지받고 한 번 정도는 더 싸줄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모양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모습이고요. 어찌됐든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그리고 최근에 빠졌던 종목들에 비해서 확실히 잘 버티고 있다.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 부분이 이 전 세계적으로 좀 저거 되다 보니까 이 OTT 관련된 뭐 넷플릭스나 OTT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마네트웍스도 마찬가지의 그림이죠. 최근에 종목들이 대부분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거나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낼 때 얘는 쳐 올리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뭐 얘도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좀 받았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추세를 하방으로 만들어 가다가 이 추세를 지금 돌린 자리예요. 그러면서 쌍봉을 만든 것처럼 연출을 했다라는 거고,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대략적으로 요런 추세 하방으로 다시 들어가냐 못하냐거든요. 오늘은 약간 지금 파고 들었죠. 파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를 빠르게 회복하는 3,650원 혹은 3,700원 위로 다시 한번 올라타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뭐다? 또 한번 이 4,100원, 4,000원대를 회복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밀리더라도 3,500원만 이 종목은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주봉상에 지금 현재 이 구름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흐름도 보여주고는 있긴 있는데, 이랬든 저랬든 다시 4,000원대를 한 번 정도는 더 확인할 수 있는 차트다. 이 자리에서 또 못 넘기면 당분간 이 안에 갇히는 거고, 이제 넘어서면 그 다음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또 최근에 테마가 아직까진 살아있는 부분이니까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미셀이 뭐 최근에 흐름 한번 나오고 나서 그래도 14,000원 위에서 지지할 줄 알았는데 결국엔 그냥 눌러버렸어요. 14,000원 위에서 저번 주까지는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그냥 시가를 갭으로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뺄게 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12,800원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을 기준 잡겠다라는 입장일 것 같고요. 쓸데없는 게 뜨나요? 입장일 것 같고, 월봉이나 주봉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추세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한번 좀 뚫어줄 거라고 좀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상한가를 가지 못하면서 또 쳐밀리는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요런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유지되는 부분 중에 기존에 위아래로 움직였던 매물이 남아있는 자리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 13,000원이죠. 13,000원, 12,500원을 유지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한 번 더 밀려서 12,000원까지 밀릴 수는 있다. 밀릴 수도 있고,
그 밑에 있는 11,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지만 기존의 흐름을 봤을 때 이 12,000원 밑으로 내려앉으면 뭐다? 밑꼬리가 달린다. 즉 누군가는 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혹시나 시장이 정말 개판이라서 코스닥이 또 900포인트까지 내려앉아야 된다면 요런 자리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12,0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차트인 거예요. 굳이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종목을 들고 계신다면 손절할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제는 뭐다? 모아가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올렸던 부분을 다 반납시켰어요. 반납을 시켰는데 반납을 시킬 거면 여기서 반납시키고 물량을 털고 쳐 나갔어야 되는데 안 넘기고 박스를 치고 엄청나게 쳐 버티다가, 그죠? 여기 딱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 쳐 버티는 시간을 만들어내다가 뭔가 이슈가 계속 안 터지고 시장에서 관심이 떨어지니까 에라이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도 애매하니까 나 혼자 가기, 그러니까 한 번 더 밀어주는,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왔다라는 건 누군가 들어왔다라는 관점도 있지만 그동안 여기서 장난쳤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서 털어내고 좀 더 싸게 모을래 라는 입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여기서 들어와서 물량을 모았을 텐데 여기서 한번 터트리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물량을 털어내고 조금 더 밀겠다라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바닥에서의 거래량은 둘 중 하나다. 이 자리부터 시작하든 아니면 이 자리부터 조금 더 밀어서 물량을 좀 더 싸게, 손해 보더라도 싸게 사서 올릴 때 그 이상을 먹겠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을 좀 더 가져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KPM테크는 말씀드린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죠? 1,400원 유지 못하면 다시 한번 1,310원대 확인하러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 이 자리를 치고 내려앉을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밀었다, 1250원 부근까지 밀었다 갈 거냐의 관점인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 굳이 1,000원 초반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량을 누군가는 계속 채워놓고 뭐다? 갭으로 쳐민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만 지금 흐름이 요 기준으로 달라졌다라는 거지, 여기까지는 누군가가 기어 들어와서 지들 물량 제대로 털지 못하고 요 모양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자리예요. 즉 여기서 들어왔던 애들은 여기서 지금 다 손해보고 있는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여기서 못 나갔으니까. 들어온 놈은 누군가 들어와서 물린 누군가는 여기서 나갔겠지만, 여기서 들어온, 이게 여기서부터 누가 물량을 채웠던 요 새끼들은 아직 여기서 못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서 물량을 좀 더 싸게 잡고 쳐 올릴 거냐, 아니면 그냥 이 1310원을 1300원은 깨지 않고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줄 거냐예요. 어차피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은 내려앉을 거고, 이 내려앉을 때까지 한 번 더 눌렀다가 쳐 올릴 거냐, 아니면 버티면서 얘를 맞이할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얘는 둘 중에 하나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만 보시면 돼요. 계속 쳐 누르면서 하락 매집 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누군가가 기어 들어온 건 맞는 것 같고, 이게 뭐 기존에 공모에도 쳤던 거 메꾸는 부분이든 뭐 어쨌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나갔던 수급을 다시 한번은 채워주는 부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종목과 같이 다니는 텔콘 RF제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물량을 빵 하고 터뜨려 놓고 추세를 현재 하방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하방의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 5일선조차도 지금 회복하지 못하면서 주가를 쳐 누르는 부분인데, 이 거래량의 흐름으로 봤을 때 누군가 물량을 빵 하고 들어오고 나서 다시 갭 누르고 올리고 누르고 올리고 누르고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물량을 흔들었던 놈들, 그리고 주가가
한 차례 눌려요. 눌리고 나서 여기 기준에서 주가가 뭐예요? 빵 하고 쏘죠. 그런데 이 박스 상단을 못 뚫었기 때문에 당연히 눌리는 건데, 박스 어디까지? 요 중간값 부분까지 뭘 했다? 슈팅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물린 놈들, 여기서 밀리면서 물타기를 했다면 딱 본전 부근 혹은 약수익권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만들어주고 한 번 더 눌린 다음에 여기서 또 빵 치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안 나간 애들 손해 보더라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라고요. 당연히 여기밖에 못 올라가는 건 거래량이 죽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지금의 자리에서 또 한 번 쳐 올릴 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3,750원 혹은 요 자리겠죠? 3,630원. 단기적인 관점과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흐름으로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쳐 올리다가 당연히 이 자리 위로 못 올라타니까 금요일 같은 날 뭐다? 음봉으로 한번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했다라는 거고, 밑에서 벌어지던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 꺾인다라는 거죠. 이젠 뭐다?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은 밑으로 쳐내리고 얘는 밑으로 올라오면서 뭘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수축을 한번 해줘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겠죠? 위로 갈 거냐? 다시 한번 밑으로 갈 거냐? 요런 그림을 또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요렇게 벌어지면서 요런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밀릴 수 있는 자리는 나타난다. 3,100원대 부근까지도 한 번 정도는 더 밀릴 수 있다. 대신 지금의 자리만 지지하냐 안 하냐만 봐라. 결국은 KPM테크가 1,300원을 유지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얘도 3,100원대 혹은 3,200원대까지 한 번 정도는 밀릴 수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선 손절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결국엔 뭐다?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때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이해되시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슈팅 한번 모아서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날아갈 수 있는 자리 또한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덴티스라는 종목이고요. 뭐 치과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치과 회사 하면 오스템 뭐죠? 이름도 생각 안 오스템 임플란트가 생각나는데 얘도 임플란트 회사 같더라고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엄청나게 헤쳐먹었죠. 임플란트에 대한 이빨에 대한 아무튼 나오면서 얘는 엄청나게 해먹었는데 그에 비해서 얘는 좀 빈약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코덱스에 있다가 다시 한번 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 부분 같고요.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부분이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쌍봉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주가를 누르는 그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쌍봉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면 뭐한다? 저점 부분까지 한 차례 눌러야 된다. 그죠? 그럼 쌍봉을 만들었던 저점이 일단은 9,900원 부근에 한 차례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당연히 8,100원대가 밑바닥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한번 흔들어서 주가를 박스 쳤던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어디? 9,400원대 혹은 9,250원대.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자리는 9,400원대 부근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대신 지금의 자리도 한 차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차트가 올라오기까지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그죠? 그러면 쌍봉의 관점이면 여기까지 밀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 차트의 그림이지만, 기존에 여기서 요만큼 올렸던 자리와 이 올렸던 자리를 저항받으면서 지지받았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고, 그런 자리가 기존에 주가를 갭 띄웠던 여기 자리까지 한번 밀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박스권도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다.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시장이 좋지 않아서 밀리긴 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누를 거냐, 둘 중에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 자리가 강하게 슈팅 나올 수 있는 모습은 현재는 아니에요. 그죠? 구름대도 하방으로 열려있는 자리죠. 그죠? 요런 그림이라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다? 어느 정도 박스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11,500원 부근까지 만들어 놓고 뭐 할 수 있는 자리? 횡보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고 좀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이 자리를 극복해내야만이 뭐다? 그 다음에 대한 또 이 박스권을 또 한 차례 만들러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지금의 자리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다라고도 볼 수 없는 자리라는 거, 아직까지는. 이해되시죠? 아직까지는 그렇다. 뭐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관점이라면 뭐 나쁘진 않겠죠. 뭐 이제 치과도 어느 정도 보험의 혜택을 받는 부분이 예전보다 확실히 많아졌죠. 근데 뭐 오스템 임플란트? 거기서 워낙 임플란트? 거기서 워낙 혼자 독점을 많이 헤쳐먹어서 얘들한테도 혜택이 올지 모르겠어요. 덴티스 하면 저는 뭐 치약, 임플란트보다는 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한번 만들어내는 거고, 주식시장에 저기에 있다가 상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보다는 나중에 훨씬 좋아질 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확실할 것 같지만 그게 뭐 빠른 시일은 아닐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단기 투자를 할지 아니면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할지는 관심을 각자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